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7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2020년 성인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부천시 보건소는 등록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은 수영 재활 교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장애인 수영 재활 교실은 2020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모집 인원은 9명으로 스스로 거동이 가능해야 참여할 수 있다.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며 매주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오정내 포치센터에서 30회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10명 내외로 운영하며 6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시간 동안 부천옹기박물관 도예체험실에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유선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신규 참여자를 먼저 선정한다. 기존 참여자는 모집 인원 미달 시 선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횟수나 일정이 변경 취소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천시 보건소 물리치료실 지역번호 032-625-4442 4478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부천시는 지난 24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부천시의 장애인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는 학교 및 복지시설, 관내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지원 및 양성에 협조하는 등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약 대상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자체 강사단과 우수한 교육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교육기관이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은 지자체가 나서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양측의 역량을 한데 모아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경기도 내 교육 확산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은 부천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장애인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인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천시가 경기도의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시는 이번 업무 체결이 지난 3월 2일 개소한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유재구 가장애인 인권 침해에 따른 권리 구제 및 차별행위 조사 업무 등 장애인 인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굿네이버스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손잡는다. 부천시가 지난 28일 굿네이버스 경기 부천지부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권리 모니터링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 과 굿네이버스 경기 부천지부에서 모집한 대학생 멘토 봉사자들이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침해 상황 실태조사부터 정책 제언 활동까지 이어져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매년 굿네이버스와 협의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역량을 키워낼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굿네이버스 경기 부천지부 지부장 김명선 은 아동이 성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인형극,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백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 합의.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는 청소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백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고 소진 시 추가 제작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제243회 임시회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졌다. 이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에는 일반용 봉투를 모두 흰색으로 변경하는 것과 75봉투를 신규로 제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재현 위원장, 부천동 출신 은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반영된 조례라고 생각돼서 고맙다. 험한 일을 하는 우리 미화원, 시민을 생각하는 애틋함이 보이는 조례라서 특별히 애정이 간다. 고 밝혔다. 김환석 시의원, 소사본동 출신 은 시민들도 사용이 편리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도 부상의 위험이 줄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진아 시의원, 신곡동 출신 은 75봉투를 만들었다고 해도 100봉투가 계속 판매된다면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환경미화원들도 우리 시민이므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년 부천시의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1천만 매, 75억여 원으로 그중 100봉투는 100만 매, 10.6%, 29억, 38.8%여 원을 차지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최근 3년 동안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 1,822명 중 어깨와 허리의 부상이 15%, 201 4명,
차지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100짜리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는 25이지만 실제 눌러 담는 경우 30 물결표 쌓인 40에 육박해 근골격계와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협한다. 현재 경기도의 36개 시군 중에서는 의정부, 고양, 성남이 100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은 100종량제 봉투의 재고가 소진되면 가급적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집콕족 위한 온라인 평생학습 호응.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는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큐레이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평생학습 큐레이션은 박물관 미술관의 기획전시나 도서관의 추천 도서와 같이 대상별 맞춤 정보를 온라인으로 추천하여 시민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짜배기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제공한다.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 그식을 통해 정리수납법 수어 영상 편집 PPT 만들기 코딩 셀프 자동차 관리법 재무관리 영어 회화 인문학개론 요리 등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엄선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평생학습 큐레이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공식 블로그에 방문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샵사인 부천평생학습 큐레이션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김수정 소장은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 지식, 그식은 2016년부터 부천시와 경기도가 함께 구축한 사이트로 14개 분야 약 1,300개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원 사업 추진. 성남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 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모든 기업은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8.5 개정.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번지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성남시 관내의 공단이 지정한 2020년 강사 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으로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해피 유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문화 지원 사업 위탁기관으로는 드림위드 앙상블이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기업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 12월에는 관내 기업 1만 6천 개소의 교육 안내서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올해 상반기 중 2만 개소의 교육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전문 강사의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찾아가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이 아직 생소하게 여기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문턱을 낮추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공생사회로의 시민사회적 가치 실현과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성남시 장애인 통계 표준 매뉴얼 개발 사업 협의회 개최. 성남시는 4월 28일 장애인 통계 표준 매뉴얼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표준 개발 사업은 지역 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추진하는 통계 표준 작성 기법 개발 보급 사업으로 장애인 통계는 전국 지자체 중 성남시가 선정돼 참여하게 됐다. 이에 성남시는 12월까지 경기지방통계청과 함께 장애인 통계를 시범 작성하고 통계 작성 방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 매뉴얼에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다차원적으로 생산, 분석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이 통계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 비용과 응답 부담을 줄이는 행정통계 방식으로 개발된다. 또한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가 조사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지역주민 공감과 정책 활용을 높이도록 계획하였으며 통계 작성의 전 과정은 매뉴얼로 작성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범 작성 대상인 성남시 관계자 및 지역연구원, 지역주민, 사회단체 및 표준 매뉴얼 사업을 총괄하는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등이 참석했다. 김재균 장애인복지과장은 정부기관 간 협업으로 장애인 통계의 표준 작성의 틀을 성남시에서 만드는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통계 작성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하고 밝혔다.